뭐 코로나19 얘기부터 해야죠. 오늘도 뭐 300명 가깝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신규 확진자가 297명인데 수도권에서 재유행이 시작된 게 14일이거든요. 네. 지금 그때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서울에서만 150명이 확진을 받았고 경기 94명, 인천이 8명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해외 유입 사례는 14건에 그쳤습니다. 또 엿새째 세 자릿수 증가폭이 유지가 되면서 최근 이 엿새 동안의 확진자 수만 1,300여 명이 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모든 수도권 집단 감염의 중심에 사랑제일교회가 있다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누적 확진자가 이제 568명이 됐다는 거고. 네.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14일부터 이 통계를 보면 103, 166, 279, 197, 246 하다가 오늘 297명. 네. 제일 많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 결혼식이라든가 이 정세균 총리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명령을 내렸죠. 네. 결혼식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 선덕 박연미 기자가 설명을 할 테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인천이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경기, 서울, 경기, 인천이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실내 50명, 그다음에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 장례식 상당히 좀 난감해지는 상황인데 또 하나는 이제 12종의 고위험 시설입니다. 이 노래 연습장 그리고 PC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뷔페. 네, 뷔페도 안 됩니다. 뷔페요? 예, 뷔페. 뷔페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뷔페. 예. 뷔페. 네. 네, 많이 먹는 거. 네. 네, 여기까지도 이제 이 접촉이 상당히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네. 이 대면 예배는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고 그리고 행사도 가능하지 않고 단체 식사 교회 가면은 예배를 보고 난 이후에 일요일 날 단체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네. 한 유튜브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님 남자답게 생겼어요. 화이팅. 보통 저 박연미 기자님 이 나오면 배 소장님 팬이 없던데 네. 예. 오늘 면도를 안 했네요. 좀 남자답게 보이려고요. 그랬어요? 상남자입니다. 상남자예요. 네. 세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아 세수는 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근데? 반만 해가지고. 네. 자, 박연미 기자님 결혼식 얘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결혼식도 지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고요. 야유회, 토론회, 전시회, 콘서트 다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면은 모이기 어렵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결혼식에 대입을 해본다 하면 보통은 일반 가정에서도 100명 이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굉장히 작은 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큰 식에 해당하는 그 예식은 좀 하지 말아라. 이게 정부의 방침인 건데. 50명이라고 그러면 양가에 가족만 모여도 50명이 그쵸. 넘을 텐데요. 직계 가족만 해도 보통 한 대여섯 명 되는 네. 데다가 거의 하객을 가까운 친척으로 받을 하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겠네요. 네, 50명 그래서 미만이면 작은 결혼식이죠. 굉장히 작은 네, 그렇죠. 결혼식이죠. 해서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 직계 가족 요 정도 해도 양가 합치면 50명 정도 될 거라서 결혼식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쟁점이 예식장에 최소 인원 보장 제도로 예약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인원을 못 채우거나 그때 취소 연기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를 가지고 일단 공정위가 이거는 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위약금 없이 연기나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은 또 그쪽대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직원들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게 될 네. 것이다 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도 성대하게 네. 하려고 했던 이런 결혼식 문화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드네요. 모든 것이 그쪽으로 안 그래도 간소화되고 있었는데 네. 등을 확 떠밀어준 셈이 된 거죠. 그래요. 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을 지금 의무화했어요. 정부보다도 더 강화된 정책인데요. 마스크 경기도의 거주자와 경기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정책을 이 강화된 방안을 경기도가 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화됐냐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반드시 착용하지 않으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런 이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전국 학교라든가 교육시설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교육부가 강화된 조치를 내놨죠. 네, 최근 일주일 동안 학교 안에서 나타난 감염 사례가 74건인데 학생하고 그 교직원을 포함해서요. 이 중에 77%에 해당하는 57명이 다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밀집도도 무조건 3분의 2 이하로 유지를 하자. 그리고 수도권에 3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학원은 방역 규칙을 지키든지 당분간 문을 닫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됐고요. 네. 기숙사 학원도 일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9883님이) 문자로 등촌동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장모님이 어제 그제 손님이 한 팀도 없었다고 하시네요. 네. 참 뭐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이렇습니다. 그 방송사 최초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CBS가 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는 초유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샷다운을 했습니다. 네. 이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정규 방송이 아닌 홈쇼핑에서는 이 방송 중단하는 사태가 있기는 했습니다. 대체 방송 홈쇼핑에서는요? 네, 홈쇼핑에서는 우리 무거운 녀석들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CBS는 이제 이낙연 당권 후보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 당권 후보는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CBS 라디오에 출연했던 인사가 이제 확진자가 되면서 라디오도 이제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출연하는 거죠. 네,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네. 아침에 김현정 네. 뉴스쇼. 네, 그래서 음악 방송으로 대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음악 방송 셧다운이 됐습니다. 대체했다는 네. 거고. 모든 방송은 이제 대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재택근무입니다. 그리고 예. TV는 기존에 이 방송 제작이 됐던 것을 재방으로 틀어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저희 TBS도 1층에 보면 열 화상 감지 네. 카메라 있지 네. 않습니까? 저희 TBS도 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겁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의원도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긴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죠. 네, 일단 음성인데 그 잠복기를 고려해서 당분간은 활동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게 본인과 의료진의 공통된 입장이고요.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제 아침입니다. 17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먼저 출연을 했다가 여기에 그 종전 출연자가 그 해당 방송국의 기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달받고 이낙연 의원은 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낙연 의원이 바로 어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소화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10일 행사 등등해서 그 여야 여러 인사들을 접촉했고 박주민 의원하고도 그 라디오에서 같은 방송에 한 1시간여 출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도 그래서 일단 이 확진 판정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요거 보고 결정을 하자. 네. 그래서 오후로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한시름 돌렸는데 앞으로 혹여 그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29일 날 다음 네. 주 토요일 날 이제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도 영향이 있겠네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성이어도 이제 잠복기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 자가격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접촉자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다른 주자들도 합동 토론회를 통해서 이낙연 의원을 접촉해서 또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이 흥행 좀 하고 있지 못한 전당대회인데 이 전당대회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체육관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었는데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의도 당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여의도 당사 내에 이제 사무실들은 아주 이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누어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접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은 이번 전당대회를 온라인 전당대회로 가져간다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당원들 투표도 이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게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밑줄 치고 별은
10개입니다. 아, 전당대 네. 중요한 거군요. 네. 자, 정강훈 씨가 이제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오늘 뭐 다 해서 500명을 넘었습니다. 568명. 네, 전염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했던 것이 457명의 확진자인데 오늘 한 550여 명이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더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다른 지역까지도 감염이 확산되는데 더 큰 문제는 검사 대상자가 한 4천여 명 되는데 600여 명이 연락 두절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연락 받은 사람은 사랑제일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검사라고 연락을 하느냐. 근데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잘못 연락을 받아도 이게 이제 일단은 이 추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검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이 확진자들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 사이에 가짜 뉴스가 번지고 있다고. 근데 아까 어떤 청취자께서 문자로 사랑제일교회 다 읽어달지 말고 그냥 제일교회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가짜 뉴스가 많이 번진다면서요? 일단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단 이 교회 관련자들이 검사를 받으면 음성이라도 양성 판정을 내린다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집에 묶어놓는다. 자가격리 해제를 안 해준다. 등등의 가짜 뉴스가 번지고 있고요. 실제 사랑제교회에 다니는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믿음이 꽤 확고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의 모든 시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했다가 나중에 확진을 받으시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만약에 역학조사 그 단계에서 나는 그 교회를 안 갔다든가 광화문 집회를 안 갔다든가 이렇게 거짓말했다 들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선의의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교회가 명단을 숨기거나 혹은 왜 여기에 나는 안 다니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지 추정을 해보면 이 교회가 장위 19역 개발 그 대상 지역에 들어있어요. 해서 명도 소송에서도 이미 패소를 해서 진작에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보상금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중이거든요. 서울시가 제시한 보상금은 82억 원이었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는 563억을 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산정 기준 중에 하나가 교인의 숫자인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것들도 한 가지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왜 뉴스 듣다 보면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숙식을 하다가 나왔다 이런 분들 사례 많잖아요. 그쵸.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철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2006년에 재개발 대상이 됐는데 90% 이상 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고 딱 요 교회 하나 남아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그래 지금 교회는 현재는 아무도 없는데 오늘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조합 측에다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 중이다 이런 문자까지 또 보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 가운데 파주병원에 의료원에서 도망쳤던 확진자가 이제 검거가 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왜 도망갔을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파주 병원에서 탈출을 해서 종로 그리고 원불교 법당 신촌 카페에서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검거됐다며? 네, 25시간 만에 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경에 검거가 됐는데 경찰에서 이제 휴대폰 신호를 추적을 해서 이 검거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동선에 대해서는 행설 수설 네.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5시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카페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실제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처벌을 떠나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파주병원 이탈자한테 경찰이 검거하면서 왜 탈출했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주는 김치국에 독약을 탄 것 같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정강훈 목사는
제1교회에다가 누군가 코로나 테러를 했다. 뭐 바이러스를 독약 갖다 뿌렸다. 테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독약 테러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1995년 3월 일본 도쿄 지하철에 그 살인가스 네. 살포했었던 오음진리교 있잖아요. 그 생각하고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상관은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조금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자,